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매운 거 먹지 마라, 카페인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제한을 걸었는데, 항상 그 제한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해서 자꾸 안 먹는 버릇을 들이면 위장병 환자들 절대 위장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극적인 걸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한한 다음에 뭘 더 찾아 먹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좋은 영양 상태로 들어가면서 회복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천하는 해산물,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10년 정도 부산에서 산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만 하면 회를 먹고, 뭐만 하면 뭐 멍게, 해삼, 개불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 때였는데, 우리 당시에 이렇게 생일을 하면 보통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친구들 모아서 보통 뭐 서울권에서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니까 재밌게도, 야, 내가 한턱 쏠게, 횟집 가자, 회 먹자. 야, 이게 부산이라는 사회는 소고기보다 회를 더 고급 음식으로 치고 아주 그 해산물이 풍부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저도 완전히 익숙해지더라고요. 해산물의 맛을 알게 되고 해산물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야, 이게 해산물이 단백질의 보고구나. 위를 부담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단백질의 품질이 상당히 높구나. 몸을 힘들게 하지 않구나. 우리가 고기 같은 걸 계속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껴요. 고기 많이 먹으면 당장 기름기가 흐르죠, 몸에서. 농이 생기거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해산물은 웬만큼 먹어도 문제가 잘 안 생겨요. 품질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날 것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잘 먹어내지를 못해요. 안 먹었던 사람들은 해산물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먹지를 못해요. 인도 전반적으로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 해산물 엄청 좋아해요. 이 전 세계에서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량도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잡은 걸로 모자라서 수입을 해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일본이 농사가 도입되기 전에도 일본 열도 전역에 25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일반화되기 전에 그 일본 같은 규모 면적에서 25만 명이라는 수렵 채진민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풍부한 해산물에서부터 그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얕은 바다들, 내해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어류뿐만 아니라 뭐 조개류가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해조류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우리가 공유나 이 산이나 들판에서 채취하는 거 없어도 생존이 가능할 수준의 그 바다의 생산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장병 환자 기준으로 해산물들을 어떤 수준으로 먹는 게 좋은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해산물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만한 음식은 명태 종류입니다. 명태, 우리가 뭐 생태, 뭐 동태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걸 말리면 북어. 북어는 안 그래도 소화하기 좋고 괜찮은 명태를 또 보관하기 좋게 건조시켜서 또 가루를 내거나 이렇게 채로 만들어서 먹죠. 이 북어국이 상당히 소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굴비 이런 종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말고 뭐 요것도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더 쉬운 거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주어탕. 아주 위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보양식이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도미, 민어, 보거 이런 종류들을 지리로 먹으면 좋겠죠. 이런 생선들은 주로 말려 먹거나 익혀 먹거나 지리로 해 먹거나 이렇게 해 먹었을 때 단백질 영양 섭취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또 편한 음식 중에 멸치도 있어요. 멸치. 성향이 좀 따뜻하고 냉성이나 이렇게 소화에 어려움이 없는 그 생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별로 체질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근데 해산물의 별미는 사실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그 해산물이 가진 진액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좀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날 것으로 더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 환자들 몸에 점액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찐득찐득하고 점액질을 충분히 함유한 그 해산물의 맛을 느끼면서 익숙해지는 게 건강 회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시도해 볼 만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추천하는 그 해산물은 해삼입니다. 해삼은 아주 바다의 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죽어가던 사람 살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삼이랑 또 세트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해삼, 멍게, 개불, 소라, 전복. 이런 음식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날 것으로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다 익혀 먹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익혀 먹는 거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날 것으로 점점 시도를 해서 날 것으로 먹으면 더 영양 파괴 없이 굉장히 좋은 성분까지 드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원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시키고 몸의 체온을 좀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좀 높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좀 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좀 맞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찬 사람들이 처음에 날 것으로 먹으면 이게 적응을 잘 못해서 설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위의 기능을 올리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특히 성게, 게삼, 해불, 멍게, 전복, 굴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겉에서 미끌미끌하고 점액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항상 그 나이가 들면서 점액질 분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특히나 위 같은 경우에 점액질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위염이 생기는 거고 위 보호막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 점액질을 다시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많이 건강해져야지 그걸 다시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뭘 먹어도 그냥 쌀밥만 먹어도 뭐 영양이 좀 부실해도 잘 만들어내요. 생명력이 강하고 세포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버렸잖아요. 점액 생성 능력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점액질 공급원을 바로바로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점액질의 성향을 흡수를 해서 내가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재조합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 내 몸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해산물, 미끌미끌한 것들, 이 갯벌에 자라는 이런 해산물들을 제가 추천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나 갯벌에 사는 생물 말고 이 정도의 점액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 없어요. 약간 달팽이나 지렁이나 우리가 그런 걸 먹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이런 해산물 자체가 가장 쉬운 단백질성 점액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방을 보충하고 몸에 스태미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뱀장어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어, 뱀장어, 장어 이런 종류들이 고품격 단백질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빠르게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몸이 좀 기름지다, 내 지방이 많다, 그리고 혈관성 질환이 있다, 혈관에 좀 기름기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압력을 높이고 기름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체격 좋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라든지 문어, 단백질의 성향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너무 조직이 질기기 때문에 말린 오징어든 생거든 익힌 거든 오징어, 문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체하고 문제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아까 해산물 중에 또 굴 있죠. 굴도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굴을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굴은 아주 영양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산물을 쉽게 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입니다. 전 세계적 선진국의 가격에 비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바다를 접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걸 많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건강한 음식이에요. 제가 그 육류보다 이 해산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육류보다 일반 우리 네발 짐승보다 이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이 훨씬 더 단백질 품질이 높고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에 나쁜 영향을 덜 끼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빨리 도축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회로 먹고 생선류들 전부 다 회로 먹을 수 있잖아요. 회로 먹게 되면 최대한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이 생물체의 세포질을 가져와서 우리 몸에서 재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생명력이 강할 때 먹는 게 가장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냉동하고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해산물들 생물로 섭취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기 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은 이거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조금 익혀서 먹는데 익숙해진 분들은 점점 생물로 드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있어서 단백질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산물에서 구할 수 있는 고품질 단백질을 얻었을 때 병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먹었을 때 탈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조개류하고 갑각류가 있잖아요. 애들도 고품질 단백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류 알러지 많고 조개류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가 없으면 그런 종류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몸이 약한 사람들, 문제가 생긴 사람들,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